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엊그제 시험 본 국가직 전자공학 기출문제 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약간 늦게 풀이를 하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N개의 선택 신호를 가진 멀티플렉서의 입력의 개수하고 M개의 선택선을 가진 멀티플렉서의 출력의 개수는 각각 몇 개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스죠, 그죠? 먹스고 하나는 디먹스입니다. 디먹스는 이게 M 곱하기 N인 거죠. M 곱하기 1입니다. 입력의 개수는 M개고요. 출력의 개수는 1개죠. 그때 선택선이요. N개죠. 그죠? 이게 입력이고 출력입니다. 그리고 디먹스는요. 하나의 입력에서 M개의 출력이 나옵니다. 그때 선택선이 이건 M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건 N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요. 그때 이 N은요. 이 선택선의 개수가 N개면 N하고 M의 관계는 N은 2N성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출력의 개수가 M개고 선택선이 N이면 디먹스에서는 이거 M은 2N.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요. 만일에 이 문제가 N개의 선택 신호를 가진 멀티플렉스의 입력의 개수가 아니라 이게 만일에 출력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M개의 선택선을 가진 D멀티플렉스의 입력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먹스의 입력은 M개지만 출력은 1개. 디먹스의 출력은 M개지만 입력은 1개. 그래서 답은 1, 1.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먹스의 입력의 개수하고 디먹스의 출력의 개수니까 N, M. N은 2N이고요. M은 2M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오니까 답은 뭐 3번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힘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멀티바이브레이트는 크게 비안정, 단안정, 쌍안정이 있다. 맨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때 프리프롭은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트다. 맞는 거죠?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트는 단일 펄스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클럭이 하나 탁 치면 펄스 하나가 나왔다가 0으로 되도록 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멀티바이브레이트는 쌍안정, 단안정, 비안정으로 분류된다.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트는 외부 트리거 펄스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 이건 단안정이나 쌍안정이고요. 비안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하이가 됐다가 로우가 됐다가 하이 됐다가 로우 됐다가 이렇게 변동하는 거다. 라고 해서 내가 틀렸다. 뭐 이런 형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부하의 진압 변동률이 10%인 전원 공급기에 전부하 진압이 100이다. 이때 부하의 무부하 진압은 얼마냐? 진압 변동률을 구하는 공식은요. 부하 10분의 무부하 빼기 부하 곱하기 100%다. 이게 10%란 말은 부하씨가 지금 이제 전부하씨가 100이니까 100분의 부요 빼기 100을 한 개에 10%니까 10분의 1, 즉 100분의 10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10이 돼야 되니까 부요는 얼마요? 110이 되면 된다. 뭐 아무런 문제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 이번 국가직 시험 문제는요 그냥 평이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냥 나오는 형태가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냥 평이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JFET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뭔데요? 라고 했습니다. 드레인 전류 ID는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 VGS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JFET에서 ID 구하는 공식은요. 이건 IDSS 1 VGS 오프, 그죠?
제곱이다라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드레인 전류 ID는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인 VGS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VGS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다. JFETS 채널의 양 끝은 드레인하고 소스다. JFET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 N 플러스, 여기는 N, 여기 N 플러스. 이 채널이죠. 이게 드레인이고요. 이게 소스입니다. 이게 이제 게이트고, 그죠? 게이트인데 이게 P 플러스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게 JFET거든요. JFET니까 채널 양 끝. 이게 채널인데 채널 양 끝은 드레인하고 소스다. 틀린 건 아니고. 핀치오프 진압에서 드레인 전류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핀치오프가 된다 라는 이 단어는요 전류가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거지 전류가 안 흐른다 라는 건 아니죠. 그죠? 게이트 오프가 되면요 이게 VGS가 게이트 오프 진압이 돼버리면 그때는 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핀치 오프가 되는 것은요 ID, VGS, DS에 대한 ID 특성이 특성에서 요렇게 올라가다가 수평 부분이 되는데 이 올라가다가 수평부가 되는 이 경계 진압, 여기 진압이 핀치오프 진압이고, 그죠? 그래서 핀치오프 진압이고, 이때의 전류는 이만큼 흐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 지른다. ID가 0이다가 아니라 0이 아니죠, 그죠? N채널 JFETS의 N 영역은 게이트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게이트는 N채널일 때는 이쪽은 P고, 그래서 게이트는 P형 반도체하고 연결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역시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인 것 같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의 구성의 계층이 아닌 거 돼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OSI 7레이어예요.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세션 계층, 그 다음에 표현 계층, 응용 계층 해가지고 총 7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OSI 7레이라고 한다면 TCP/IP 프로토콜은요. TCP/I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뭐야?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이 되지. 세션 계층 자체는 없더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통신하면서 이 그림을 많이 봐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 계층,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이건 OSI 7레이어 모델이라면 TCP/IP는 이 1, 2계층을 그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를 그냥 인터넷 레이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같이 썼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이죠. 그죠? 이것도 같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5, 6, 7계층을 뭉텅그려서 그냥 상위 계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없는 것은요, 이 TCP/IP 프로토콜로 구성하는 계층이 아닌 것은 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세션 계층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6번입니다. 세계 이진 변수 A, B, C를 가지는 논리 함수 F하고 G가 F는 지금 현재 시그마 M의 1, 3, 6이고요. 그 다음에 G는요. 1, 2, 4, 6이다. 그러면 이때 F 더하기 G를 한 것은 시그마 M에 이건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니까 여기는 둘 다 1이니까 1, 2는 하나가 1이니까 3은 하나가 1이니까 4는 하나가 1이니까 5는 없으니까 0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6은 둘 다 되니까 7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 곱하기 G는 시그마 M에
이건 둘 다 1, 1일 때, 곱이 1이 나올 경우는 1, 1일 때만 1이니까 둘 다 같은 거면 1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 겁니다. 자, 이게 그림을 그리면, 카르노도를 그리면 이거죠. 그죠? 이건 카르노도가 필요 없겠네요. 칠리표를 그립시다. 이게 ABC일 때요. F라는 논리는요. F라는 논리는 이때만 1이고 1, 3, 6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그 다음에 T라는 논리는요. 1, 2, 4, 6 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그러면 이때 F 더하기 G는요. 둘의 OR을 한 거니까요. OR을 한 거니까 0, 0이니까 0, 1, 1이니까 1, 0, 1이니까 1, 1, 0이니까 1, 0, 1이니까 1, 0, 0이니까 1, 1이니까 0, 0이니까. 그 다음에 F 곱하기 G는요. AND를 한 거니까 0, 0일 때는 0, 1, 1일 때는 1, 0, 1일 때는 0, 1, 0일 때도 0, 0, 1일 때도 0, 0, 0이니까 0, 1, 1일 때는 1, 0, 0이니까 0. 이렇게 되는데 이걸 민텀으로 표현하면 곱의합으로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는 그런 의도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 아주 수월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슈미트-트리거 회로의 응용 분야가 아닌 것. 뭐 예전에 이거 몇 번 했고 이건 아마 그쪽에 우리가 두꺼운 책에서는 이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슈미트-트리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트리거 레벨이 2개가 돼가지고 뭐 출력을 이런 식으로 내주더라. 그죠? 떨어질 때는 여기에 맞췄어. 올라갈 때는 여기에 맞췄어. 뭐 이런 식으로 내주더라. 라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슈미트-트리거다. 그럼 적어도 입력은 뭐예요? 이런 아날로그 형태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은 어떻게 나와요? 구형파 형태의 출력이 나오니까 이 슈미트-트리거는 사실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는 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이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꾼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입력은 이게 들어왔을 때 출력이 이게 나오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 이것도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이게 정형파를 구형파로 바꾼다는 의미는 맞을 수 있지만 아날로그를 디지털이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디지털이라는 것은 01, 01 뭐 이런 형태의 아날로그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자기점 문제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쓸 수가 없는 관계니까 딱 보자마자 이건 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미트-트리거의 응용 분야가 아닌 것 하면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구형파 발생 뭐 이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슈미트-트리거를 비교기의 끝판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잡음이 포함된 신호에서 잡음의 영향을 줄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이거 맨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알아서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선용 병렬 진압 조정기의 R1에서 소모되는 최대 전력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모되는 최대 전력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뭐 여기서 소모되는 최대 전력이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최대로 흐를 때의 관계고 그때는 부하가 단락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문제들은 이 부하가 단락될 때의 상황에 대한 문제가 여기 소모 전력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격 부하할 때는요. 전격 부하할 때는 여기는 제너 전압도 없잖아요. 그죠? 제너 전압이 있으면 여기 전압이 존재할 거고, 그러면 전압이 존재하면 여기 전압에 대해서 이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값이 만들어지겠죠. 전격일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제 전격이 아니라 이게 부하가 단락 상태가 되면 여기 소모 전력이 최대가 된다. 이런 기출은 우리 시험에 한두 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죠? 전에도 언급됐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입력이 0에서 10V. 이것도 좀 불편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정전압으로 쓸 수 없는 회로잖아요. 그죠? 이게 정전압으로 쓸 수, 이게 적어도, 이게 예를 들어 4V다라고 하면 이게 4가 돼야 되고, 그럼 여기도 4가 돼야 되니까 10kg에 4, 여기도 4니까 8V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입력은 8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8보다 큰 입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이게 단락이 돼버리면 여기에 전압이 최대값이 10이니까 여기서는 10V의 전압이 걸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 그래서 이건 교류가 아니라 입력의 레벨이 그냥 10이니까 그러면 여기 그 R1에 소비되는 P1이라고 하면 이건 R1분의 V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10분의 여기 전압의 최대값은 10이니까 10의 제곱 해서 그냥 10W라는 그런 형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알아서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 게 없더라고요. 그냥 쭉 정리를 하면 될 수 있는 것들, 그냥 찍으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지금 봐도 풀만한 문제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트랜지스터의 정폭기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뭐냐? CC 회로의 입력 신호하고 출력 신호는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커먼 에미터, 커먼 베이서, 커먼 컬렉트. 회로는 안 그래도 될 것 같고, 그죠? 입력 G는요. G는 R2-의 베타 플러스 1. 얘는 R2- 플러스 R2의 베타 플러스 1. 얘는 R2-. 얘는 R2-고, R2- 플러스 R2가 베타 플러스 1. 출력 신호는요, 출력 임피던스는 RC, 약 R2-. 전류 이득에 대한 위상 반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류 이득은 이거는 베타, 이건 알파, 베타 플러스 1. 근데 전압 이득은 여기는 마이너스 R2-분의 RC. 얘는 위상 반전 없으니까 R2-분의 RC. 얘는 R2- 플러스 R2분의 RC. 이렇게 보는 이런 관계 정도는 우리가 익혀놓고 나면, 그죠? 커먼 컬렉트 회로의 입력 신호하고 출력 신호는 동일한 위상계를 가진다. 그래서 위상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커먼 에미터의 전압에 대하여서만 위상 반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커먼 베이스 회로의 입력 신호하고 출력 신호는 180도 위상차를 가진다. 180도 위상차를 가지는 것은 커먼 에미터가 된다고 했고요. 커먼 에미터 회로에서 입력 신호하고 출력 신호는 180도 위상차를 가진다. 정폭기의 동작을 위해서는, 정폭기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하니까 활성 영역이죠. 활성 영역에서 동작할 때는 베이스 에미터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베이스 컬렉터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된다. 뭐 그게 문제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그냥 봐주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부하장 RL의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필요한 RL 값과 그때 전달되는 최대 전력은 하니까 태분한 점과 자, 여기
개방됐으니까 1대2네요. 18V가 1대2 하니까 12V. 12하고 6하고 병렬하니까 4. 그럼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족하는 저항은 4. 그때의 전력은요. 여기 전압은 6V가 될 거니까 4분의 6의 제곱. 그죠? 4옴9W다. 그게 문제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 회로에서 전류입니다. 이런 전류가 인가될 때 전압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메가가 얼마요? 네. R은 1옴인데요. J 오메가 L이니까 이건 J2.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J1. 그러니까 전체 임피던스 Z는요. Z는 1 플러스 J2 마이너스 J1이니까 1 플러스 J2. 크기가 루트 2고 위상이 45도다. 전류는 페이지를 고치면 5의 0도다. 그럼 전압은 Z하고 I의 곱이니까 5 루트 2에 45도가 되고 이걸 수식값 형태로 고치면 VT는 5 루트 2에 코사인 100t 플러스 45도다. 이게 아무 문제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기본 문제가 나왔습니다. PN접합의 그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역바이어스가 계속 PN접합의 바이어스입니다. 접합만 하면요. 헤름이 주는 일정. 근데 여기에 공피성이 일정 정도 생긴다.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다. 순방향 바이어스. P 쪽에 플러스, 그죠? N 쪽에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는 이 바이어스가 이렇게 돼 있던 것이 플러스 쪽으로 하면 이게 오히려 내려가고 마이너스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에너지 준위에서는.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가 이게 0.7V 전위장벽에 해당되는 것만큼 하면 오히려 이런 모양이 되어버린다고 했어요. 공피층은 약간 감소한다고 했고, 그죠? 약간 감소하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해가지고 에너지 준위 차이가 없었어. 여기에 있는 P 영역의 다수 캐리인 전공, N 영역의 다수 캐리인 전자가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순방향 바이어스다. 근데 역바이어스가 가야 된다. P 쪽에 마이너스를 N 쪽에 플러스를 하면 얘는 공층이 약간 감소한다고 했는데 반해서 얘는 이제 공층이 늘어나고, 그죠? 그러면 오히려 얘는 더 올라가고 얘는 더 내려가니까 얘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고요, 그죠? 어쨌든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전자 못 올라간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전공 못 내려갑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소수 캐리어인 전자 잘 간다고 했고 여기 소수 캐리어인 전공
잘 간다고 했다. 라고 해서 이거 잘 봐주시면 됩니다. 역방향 바이어스가 계속 증가하면 항복 전압에 도달된다. 그래서 우리 역바이어스가 다이오드의 IV 특성 곡선에서 그죠?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확 흐르다가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쭉 안 흐르다가 계속 증가하면 어느 정도 증가하면 항복에 되어버린다. 그래서 항복에 도달한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순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전류는 PSN으로 N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해서 순바이어스가 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죠? 전자는 이렇게 가는데 전류는 이렇게 가고 전공이 이렇게 가면 전류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P 쪽에서 N 쪽으로 흐를 수 있다. 틀린 건 아니고. 역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PN 접합의 공필 영역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고, 그죠? 아주 수월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순바이어스 전압은, 순방향 바이어스는 P 쪽에서 플러스, N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 상태가 순방향 바이어스다. 틀린 문제는 아니죠. 그죠? 다음 정폭기 회로에서의 전압 이득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입력이 에미트, 출력은 컬렉트 하니까 커먼 베이스. 커먼 베이스의 전압 이득은 R2-분의 RC. R2-분의 RC. 근데 부하까지 있는 전압 이득은 R2-분의 RC하고 RL 평열. 그래서 이건 전압 이득 AV는요. 이건 위상 반전이 안 일어나죠. R2-분의 RC하고 RL 평열. 그러면 R2-만 구하면 되는데 R2-가 이 문제에서 주어졌더라고요. 여기 20입니다. 2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20분의 10kg, 10kg 병렬이니까 5kg. 답은 그냥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데, 그러면 R2-가 진짜 20이 맞나? 라고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 R2- 구하는 공식은 뭐야? IE분의 26mV.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IE를 구하려면요. 일단 VB부터 구하면요. 10의 직류 해석을 할 때, 이건 개방이고요. 이쪽은 개방이고 하니까, 개방하면 48 더하기 12분의 12 곱하기 10. 그래서 VB는요. 48 더하기 12분의 12 곱하기 10이고요. 이거 60분의 12니까 5분의 1이죠. 그러면 이제 IE는요. 여기가 2V니까 여기 0.7. 그러니까 이 양단 사이 전압은 1.3. 그러면 IE는 1kV분의 1.3. 1.3mm. 그러면 R2-는요. 1.3mA 분의 26mV 하니까 25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일에 R2-가 20이다라는 게 없었다면 이렇게 구해가지고 요 값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R2-가 20이다라고 줬기 때문에 이 DC 해석 자체가 필요 없었던 문제죠. 그래서 DC 해석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이게 문제를 너무 쉽게 준 거죠. 그죠? 자, 14번입니다. 연산정폭기 회로에서 대역폭은 얼마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위 대역폭은 3MHz고 롤오프는 마이너스 20dB다. 자, 이 문제 딱 보자마자요. 우리 OPM4 문제 할 때 맨날 했던 겁니다. 뭐야? 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수업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dB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폭기 이득이고요. 지금 이제 요거요. 지금 여기가 0인데
데시벨로 0은 2 더하기 1인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때 이거 2 더하기 1이니까 단위 이덕 대역폭이죠. 그죠? 그래서 2 더하기 1일 때 여기 만나는 이 주파수요. 이 주파수가 F 유니티라는 단위 이덕 주파수죠. 그리고 단위 이덕 대역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3메가예요. 그러면 이게 3메가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 정폭기를 사용할 때는 지금 이제 이덕이 얼마인데? 라고 하니까 이거 플러스로 들어오네요. 비반전 정폭기입니다. AV는 얼마요? 1 더하기 이것분의 이거 1 더하기 1분의 99. 그래서 이덕이 100이거든요. 그러면 이덕이 100이 될 때 이때 차단 주파수 지금 이제 이정폭기로서 차단 주파수는 이게 되거든요. 이게 이덕이 100이 아니고 그냥 이게 여기가 100이라고 합시다. 이덕이 100이 될 때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차단 주파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덕을 더 키우면 어쨌든 차단 주파수는 더 작아질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지비적입니다. 처음에 이덕이 1일 때는요. 대역폭이 3메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덕이 100이 되면요. 대역폭은 얼만데?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요 수식에서도 해도 되고, 아, 이게 100이니까 이것도 100이다. 그러면 이거 3메가니까 여기는 3메가 나누기 100 하니까 30kg네, 그죠? 30kg다. 라고 해서 이런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머릿속에 못 떠올렸으면 이 문제 푸는데 이제 약간의 지장은 있었겠죠. 근데 아주 수월한 문제죠. 그죠? 교환이 없는 연산정폭기의 비반전 입력 단자는 접지되어 있고 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은 5mV일 때 연산정폭기의 출력 전압은 어떻게 돼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는 우리가 교환이 없는 일반적인 오프앰프는요, 출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V1, V2, V5는요, VC의 AC 플러스 VD의 AD.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 전압 이런 표현 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V5는요, 두 입력의 차이인 VD를 AJ, 여기에 있는 정폭기 이덕, 교환이 없을 때 이덕인 A0로 키워서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법으로서 문제를 푸는 문제는 CMRR이 주어지고요. RR이 주어지고 AC나 AD가 주어지면요. 주어지고 입력 V1하고 V2가 주어질 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CMRR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이덕만 주어질 때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정폭기는 요걸 가지고 그냥 푸는 문제예요. 하나는 뭐가 들어가고요? 비반전 입력 단자는 접지되어 있고 반전 입력 단자에 5mm가 됐단 말은 이 두 입력의 차이인 VD 값은요. VD 값은 5mm인 거예요. 5mm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덕이 이 정폭기의 개방 루프 이덕이 3 곱하기 10의 4승이다. 5mm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없어지면 이건 30 곱하기 5 하니까 150V가 답인 거예요. 근데 부가 마이너스가 크니까 이게 마이너스 5mm가 돼서 마이너스 150이 답인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요걸로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이게 일단 주어집니다. 이게 10의 5승이다. 3 곱하기 10의
삼성이다. 뭐 만일에 이렇게 나왔다. 근데 지금 이제 개방 루프 이덕이라는 게 사실 차동 진압이거든요. 차동 이덕이 3 곱하기 10의 4승이다. 그리고 V 플러스하고요 는 0이고 V 마이너스는 5mV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나온 문제라면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문제라면 얘는 VC는요 2분의 V 플러스 빼기 더하기 V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2.5mm죠. 그 다음에 VD는요 V 플러스 빼기 V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VD하고 똑같아요. 0 빼기 5에서 5mV예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이때 V 아웃은요. V 아웃을 구하는데 여기 CMRR이요. AC분의 AD. 즉 AC분의 AD가 3 곱하기 10의 4승이 결론은 얼마 나왔다고요? 3 곱하기 10의 3승이 나왔다. 이거 하나 없어지니까 이거 하나 없어지니까 AC는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V5는 2.5mm 곱하기 10 플러스 마이너스 5mm 곱하기 3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25mm. 아까 전에 했듯이 150V. 해가지고 그냥 답은 거의 유사하죠, 그죠? 유사하다. 근데 OPMP에서 출력이 150mm가 나오는데요. OPMP에서 출력의 최대 전압 여기서 그려주는 플러스 VCC가 10이고요. 마이너스 VCC가 마이너스 12로서 딱 주어지면 입출력 전압은 이것 이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것 이하로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50은 실제 값으로 나올 수 없는 값이고 실제로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10V밖에 안 나온다. 뭐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전압은 여기 포화된다고 했죠, 그죠? 이거 이상의 전압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VT가 6.32V가 될 때 시간 T는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VC는 0이고 EM-1승은 0.368이다. 그래서 10V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C 양단이니까 우리가 맨날 했던 문제입니다. 콘덴서 충전 전압은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죠? 그럼 최대값의 63.2%까지 충전될 때 그때를 우리는 시정수라고 했어요. 시정수는 R 곱하기 C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시정수입니다. 100kg 곱하기 20 마이크로 하니까 2초인가요? 자, 사이리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뭐 SCR의 사이리스트. 우리 SCR 하면 사이리스트 하면 일반 다이오드는요. 일반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이리스트를 쓰면요. SCR을 사용을 하면 일반 다이오드하고 약간 다르다고 했어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냐하고 똑같아요. 근데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전류가 흐르는데, 흐른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에서 턴온 전압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의 전압이 가해져야만 전류가 흐르고 그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 게이트 단자를 이용해서 그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냥 순방향 바이어스가 가해지면 무조건 턴온인데
얘는 이게 예를 100V라고 한다면 100V보다 작은 전압일 때는 턴온이 안 되고 100V 이상의 전압이 되면 턴온 된다 라고 했는데 이 게이트에서 트리거 신호를 딱 가할 때는 50V만 가해도 트리거 신호만 딱 가해지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고 하는, 이게 SCR 동작이라고 했고, 이 SCR을 우리는 PNPN 접합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TR 두 개를 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직류 출력 진압의 크기를 조절하는 정류기에 사용한다. 이 직류 출력 진압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형태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직류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아는 직류가 아니라 평균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다이오드만 사용하면요. 다이오드만 사용하면 반파 정류예요. 반파 정류의 VDC는요, 파이분의 2VM, 파이분의 1VM입니다. 이건 컨트롤을 할 수, VM이 일정할 때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냥 일정한 값인 거예요. 근데 직류 출력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는 정류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트리거 이 전압만 올라갔는데 이 입력 전압이 이까지 올라가야만, 예, 아까 이게 SCR을 쓰면요, 무조건 턴온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크기가 올라갈 때 트리거 신호가 딱 가해지면 이때 트리거가 되면 이까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역방향일 때는 동작 안 하는 거 마찬가지고, 순방향일 때 이때부터 트리거 돼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턴온 되는 전압을요, 거기 위상을 이용해서 위상 제어를 탁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들면 평균값이 바뀌는 거예요. 이 평균값은요, VDC는 파이분의 VM에다가 1 플러스 2파이분의 VM에다가 1 플러스 뭐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이건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알파라는 것은 탁 턴온 되는 각. 그래서 턴온 되는 각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턴온 되는 각을 조절해서 평균값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어가 이겁니다. 전류는 에노드에도 캐소드. 여기에 에노드 캐소드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게 에노드고 캐소드입니다. 이쪽 방향으로만 흐르죠. 그죠? 턴온 후에는 게이트 신호가 없어도 턴온 상태를 유지한다. SCR 특징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턴온만 딱 시켜놓으면 이제 게이트가 없어도 턴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게이트 신호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턴온도 시킬 수 있고 턴오프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SCR 할 때 맨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SCR은 턴온만 가능하지 턴오프는 못 한다고 했죠. 그래서 턴오프를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전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요, 복소 전력의 크기는 비상 전력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복소 전력 S는 P 플러스 JQ. 그래서 P가 이거고 Q가 이걸 때 P 플러스 JQ는 이거의 복소 전력이고, 이때 이 크기를, 복소 전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이걸 우리는 비상 전력이다. 맨날 이야기했던 전력 삼각도 개념입니다. 그죠? 비상전력은 전압의 피크치하고 전류의 피크치의 곱이 아니라, 비상전력의 크기는 V하고 I의 크기는 맞는데 다 시료값이죠. 전력 구하는 데는 최대값이 아니라 시료값이라고 했고요.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가 직류이면 공급되는 평균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된다라고 해서, 둘 다 직류면요, 직류라면 얘는 시료값이 직류 최대값하고 같으니까, 그 값하고 같으니까 얘는 평균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된다. 정연파 회로의 전압각이 세타, 전류각이 파이일 때, 역률은요, 했을 때 코사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데 이 세타는요, 역률각 세타는 세타 V 빼기 세타 I.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타 V는 세타라고 했고, 세타 I는 파이라고 했으니까, 역률각은 이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합 논리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뭐냐? 인코드는 코드화된 정보를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여 출력하는 회로다. 인코드. 그래서 인코드라는 것은 여덟 개의 입력이 들어오면 3개의 출력이죠. 그죠? 그래서 코드화된 정보를 원래의 형태로 복원한다. 코드화된 형태는 이거죠. 이진수화된 것을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것은 인코드가 아니라 이건 디코드에 대한 설명 같아요. 그죠? 전가상기는 전가상기 N개를 연결하면 N비트의 가산을 만들 수 있고요. 한 비트가, 전가상기 하나가 한 비트죠. 반가상기는 1비트 2개를 입력받아서 합과 캐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전가상기는 두 입력 AB하고 이전 캐리 CM-1이 있을 때 합 S와 캐리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가상기는요, 그냥 두 입력에 대해서 두 출력. 합과 캐리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이게 반가상기고, 그죠? 그래서 반가상기는 이렇게 되고, 전가상기는 뭐 여러 개가 있으면 N비트가 됩니다. 페리티 발생기는 데이터에 1비트를 추가하여 1의 개수를 짝수 또는 홀수로 맞추어주는 회로다. 그래서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역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논리회로에서 출력 Z의 논리 시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딱 보자마자 버블이 많잖아요. 버블이 많으면 무조건 요거요, 그죠? 엔드면 OR로 만들고 이 버블 딱 없어지고 이 버블 없어지고 이 버블 없어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C의 바니까 이것도 OR로 만들고요. 버블 없어지고 버블 없어지고 버블 없어지고. C의 바의 버블이니까 이렇게 없어지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요? AD. 이제 여기는 C. 여기는 O하니까 C 더하기 AD. 여기는 B 곱하기 C 더하기 AD. 여기는 A의 바, D의 바. 그러면 여기는 O하니까 또 얘는 A의 바, D의 바 플러스 이거 풀면요. BC 플러스 AB, D. BC 플러스 ABD 플러스 A의 바, D의 바. 뭐 이렇게 된다. 역시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 하면 계속 낫들을 써야 돼가지고 뭐 쓸 수는 있죠. 그죠? 쓸 수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걸릴 건데 이거 부버를 없애는 과정을 써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사실 근래에 나온 전자공학 문제 중에서 올해 전자공학이 제일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문제를 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형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체감 난이도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문제 수준은 아주 평이해서 문제가 그냥 힘들지 않게 나와서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무슨공학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